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구하. 오늘 분석할 코인은 폴리곤이라는 코인이고요. 폴리곤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그리고 수수료, 비싼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2021년 NFT 열풍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던 폴리곤이 지금은 살짝 위기를 맞았어요. 최근 이더리움 POS 전환으로 이더리움의 문제점이었던 수수료 문제, 확장성, 그 다음에 속도, 요거를 다 확장성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과연 솔라나와 폴리곤이 포지셔닝 돼 있는 이 위치가 맞는 것인가 라는 이제 의혹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디파이의 감소, 폴리곤과 솔라나에 예치돼 있던 예치금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개발자들이 조금씩 이더리움을 다시 떠나버리고,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지속은 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적인 면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다행이죠. 그나마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디즈니라든지 메타라든지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맺으면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제시하는 것 치고 성장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폴리곤 시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시총은 13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높은 시총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소리겠지만 거래량이 붙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비단 폴리곤 문제만은 아니죠. 다른 코인들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원화 기준의 차트를 먼저 볼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화 기준은 상장이 늦은 편이어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좀 심플하게 차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상장 가격, 그리고 상장했을 때 종가, 요걸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항상 상장 가격이 그 거래소마다 상장한 날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거래소 기준으로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상장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상장가에다가 체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점 라인이죠, 요 구간. 그런데 저는 여기를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간이 과거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을 보지 않고 횡보하고 반등 갔던 구간을 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제 상장가예요. 그러면 이곳이 최초로 때렸던 저점 구간이고, 횡보를 하다가 맞고 나온 이 삐족한 구간 있죠? 이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저점이 아니라 눌림목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최초에 맞고 떨어졌던 구간에서부터 반등이 시작한 모습을 보일 거고요. 상장가부터 폭락이 시작해서 최저점을 만들고 눌림목을 만들었는데, 최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에서 반등이 왔을 때 상장가가 저항선이 돼 있는 모습 확연하게 보이죠? 이해가 잘 되시죠? 제 분석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요. 왜 여기가 저항선이 됐고 왜 여기가 반등 구간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상장가가 아직도 사용이 된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어때요? 상장가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은 뭡니까? 장대 음봉이 마지막 라스트 2번 쳤을 때 뭐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때려보자면 제가 점선으로 나타낼 건데, 요 구간을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너무 심플한 거죠. 요 캔들 가운데 연속으로 하락이 가다가 반등이 왔던 요 캔들 있죠? 그냥 이거예요. 이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지금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1100원과 1180원 라인이 한마디로 현재의 추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의 추이를 대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을 넘겼을 때 지금은 저항선으로 보이고 있는 1355원 정도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뭐 아니면 1350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 내림을 할게요. 1450원을 터치를 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추세가 아래에 있죠.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단타 치는 분들한테는. 왜? 여기가 최저점이 됐어. 그래서 단타 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데 잡아놓고 목표를 노려야 되고, 만약에 손절 라인 잡으려면 고점 구간 970원 정도 되나요? 970원이 무너졌을 때 손절을 친다든지, 이런 구간을 잡으면서 뭐 단타를 치는 분도 계실 거고, 만약에 다시 이 라인을 회복이 와서 이 이상에서 버티거나 이 아래에서 버틸 때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중장기적인 면에서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황이 안 좋아. 그럼 폴리곤도 상황이 당연히 안 좋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 구간을 회복 못하면 700원대까지 하락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 707원 정도 잡히는데, 이 구간에서 버틴다면 또 여기는 뭐예요? 눌림목이 나왔던 구간의 횡보 구간이에요. 항상 매수는 어디다 고려한다? 하락 후 횡보. 잘 버텼을 때 얘기입니다. 잘 버티고 있을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그런데 707원이 무너지면 사실상 원화에선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요거 잡을 수 없거든요. 확인이 안 돼. 잠시 뒤에 해외 기준을 볼 거고요. 자, 어찌됐거나 현재 가장 돌파하기 힘든 구간이 1350
145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450원을 유지를 해줘야 다음 저항선인 2040원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2040원 보시면요, 하락이 시작했던 구간. 자, 그런데 2040원은 뭐야? 원화 종가예요. 상장한 날 종가. 그러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화 기준에 상장을 했던 이 가격들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 분석할 때 과거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아시게 된 거예요. 차트 보실 때 막 한 달만 보고 막 두 달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원화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 뭐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이제 달러로 갈 건데, 달러 기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요. 보시면요, 지금의 저항선 구간, 하락이 왔던 구간, 횡보했던 구간보다는 살짝 위에 있죠. 요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아까 이렇게 튀어나온 데를 안 본다고 했죠. 이거보다 더 아래에 지지선이 잡혀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선 구간은 뭐 누가 봐도 왜 저항선인지 알겠죠? 두 번째 저항선 구간 보시면 상승한 뒤에 받쳐주는 구간, 하락 갔을 때 받쳐주는 눌림목 구간. 이게 이제 매직 트라이앵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요런 삼각형들을 잘 찾으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요 삼각형은 사실은 여기다 걸어도 삼각형, 여기다 걸어도 삼각형, 여기다 걸어도 삼각형. 자기가 삼각형이라고 보이는 데다가 이제 구우면 다 삼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정확한 저항선과 지지선 가격을 알아야 매직 같은 트라이앵글을 찾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삼각형 그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그 찾을 때도 막 이렇게 무조건 고점에서 저점에서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은 뭐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이해를 하게끔. 자, 그러면 요 저점 구간은 뭐냐?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가격대가 사실은 폴리곤이 엄청난 상승을 간 거거든요. 와, 2만 배, 2만 배. 이야,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폴리곤이 사람들이 놓칠 못하는 거죠. 그 상승률이 보이기 직전에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가면서 있다가 횡보 구간, 라스트 스퍼트를 쏟아내기 전에 마지막 횡보 구간이 여기였는데, 이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하기 전에 마지막 눌림목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온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는 거죠. 0.22달러.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기준을 잡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외에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요, 결국엔 다 사용이 됐어요. 또 사용이 되고 또 사용이 되고 또 사용이 되고, 그렇죠? 원화랑 좀 다르죠. 원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기 라인들을 봐가지고 추세를 봤어요. 이 추세가 해외 기준에서는 좀 쓸모 있어 보이나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요. 원화 차트만 봤을 때는 워낙 볼 게 없으니까 요런 거라도 봤어야 됐는데, 해외 차트 기준으로 보니까 별로 여기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구간이 더 의미가 있어 보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 구간입니다. 0.6달러. 자, 이 구간이 왜 더 쓸모가 있느냐? 말 그대로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거의 추세 근처에서 싸우고 있네,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들었잖아요. 지금도 해외 기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버리니까 분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 라인이 오히려 추세였고, 이 라인 기준에 아직 위에 있구나. 원화 기준에서는 추세보다 좀 아래에 있었는데, 달러 기준에서는 추세보다 위에 있고, 심지어 지지선 위에 버티고 있는 구간이다. 그럼 만약에 하락이 왔는데 0.68 지지선이 무너졌어요. 근데 0.6달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점을 높여주는 모양새로 해서 나중에 다시 반등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0.6달러 추세가 무너진다는 거는 추세선이 무너지고 장대 음봉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무너진다면 원화보다도 더 큰 충격이 오는 거죠. 이래서 원화와 달러 차트를 함께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현재 가격은 0.75달러예요. 추세선 위에 유지를 하고 있고 지지선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가야 돼요. 장대 음봉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장대 양봉 나왔죠. 터치했어요. 떨어졌습니다. 자, 잘 버텨요. 그럼 또 올라가요. 심플하죠? 다른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치우치실 필요 없이 차트 분석만 제대로 돼 있다면 이거 보면서 시장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봐야 될 거는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황들이 잘 되는지, 가격 반등이 잘 오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고, 최근에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흔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멘탈 잘 지켜야 되는 시기니까 멘탈 잘 지키시고, 폴리곤은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비전을 제시는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폴리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시총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못한 코인들 엄청나거든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자력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솔라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단점을 커버해주는 플랫폼들이었어요. 솔라나랑 매틱이랑. 근데 클레이튼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이 이더리움이 혼자 우뚝 서서 이제 자기가 다
다 이제 독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이야기는 드리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글쎄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지만, 아까도 보시면 막 2만% 올랐다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변동성 같은 거는 좀 조심을 해라. 자, 그러면 폴리곤은 이 정도에서 분석을 마치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생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피스 가자.